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의 김용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로이드 레지스터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저희가 제안했던 제안서에 대한 어프로브를 파이널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으로 산학 협력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건데요. 원래 이 기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로이드 파운데이션, 한국말로 굳이 옮긴다 그러면 로이드 성급 기금 또는 재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용으로 사용이 되고, 그 중에 나오는 그 연구 결과들로부터 공공에 대한 어떤 기여, 그 다음에 산업체에 대한 기여, 이런 것이 다 고려가 돼서 저희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학협력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1차년도 과제들이죠. 그러니까 1차년도에 시작을 하는 과제들을 7개가 있는데, 그 내용들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어떤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도록 저희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1차년도에는 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의견이나 앞으로 뭐 어떤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008년에 국내 5개 대학이 경쟁을 했죠. 당시 LRET, Lloyd Register Educational Trust라는 LRET라는 이름의 재단, 지금의 파운데이션의 전신인 그 재단의 그 기금을 국내의 1개 대학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5개 대학이 경쟁에 인바이트가 됐고, 저희가 선정이 탑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LRET Funded Research Center, LRETC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선박 유탄성 센터라고 해서 서울대학교에 LRFC를 설립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100% 지원이 되는 연구센터로 이제 첫 연구센터로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과대학 내에 소속을 하게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당시 5년간은 1밀리언 파운드, 그 다음에 연결이 돼서 2013년부터 5년간은 50%가 정액이 된 1.5 밀리언 파운드, 그 다음에 뭐 제가 적극적이지 못한 활동들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60만 파운드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약 한 3 밀리언 조금 넘게 받은 거죠. 한국 돈으로 치면 지금 환율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한 5억이 조금 덜 되는 돈일 겁니다. 한 5억 정도? 그 정도. 50억, 죄송합니다. 50억 정도? 그래서 이 금액은 특히 젊은 교수님들이나 그 해외에 있는 이제 중요한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그 다음에 학생들을 지원하는 굉장히 좋은 돈으로 쓰여졌었어요. 이 돈에서 연구도 했고, 학생들 해외 지원도 했고, 교수님들이 해외 안식년을 가신다든지 할 때 이 돈을 썼어요. 저희가 그것을 막 대놓고 이렇게 홍보하고 이러질 않았지만 상당히 유용하게 사실은 썼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많이 보셨어요. 그 이후에 로이드 레지스터 에듀케이션 트러스트가 이름이 로이드 레지스터 파운데이션으로 이름을 바꿨고 LRF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경이 됨으로써 저희가 지금 LRFC란 이름의 연구센터를 현재도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저희들이 그 파운데이션 펀드를 활용해서 쭉 이렇게 지원했던 교수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을 지원을 했어요. 이 교수님들께서는 왜 내 돈이 요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많게는 거의 1억 5천, 2억까지 어떤 분들은 한 8천만원, 9천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 파운데이션 펀드를 저희가 받아서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이런 곳으로 지원을 했고 여기 중에 계신 일부 교수님들은 안식년 가시면서 저희가 공동 연구하시라고 또 지원도 해드리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그 당시 로이드 레지스터 그룹의 그 CEO 미스터 세들러 씨가 대한조선학회로부터 우암상을 받기도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2008년에 사실 2007년에 이 기금이 처음으로 저희한테 이제 5개 대학의 경쟁을 통해서 됐었는데요. 2008년에 그 2007년에 저희가 했던 그 기금에 대한 영향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에 그 당시 산업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원부? 그렇죠. 산업자원부로부터 슬러싱에 대한 대형 과제를 국가 과제를 저희가 진행하게 돼서 현재 슬러싱 실험동이라고 하는 그 존재하는 건물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인연으로도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LRET의 CEO나 LRF의 CEO나 그 다음에 로이드 그룹의 CEO나 이런 분들이 서울대를 다녀가시면서 항상 이 슬러싱 실험동을 거쳐서 보시고 싶어 했고 저희도 그러한 어프리시에이션 플래그를 실제로 건물에 붙이고도 있습니다. 여러 신문상에서도 언론상에서도 그 이야기가 됐고요. 이런 연결을 또 통해서 국내 주요 KBS라든지 이런 데서는 로이드 레지스터를 방문을 해서 헤리티지에 관한 그러한 취재도 했고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로 메인이 연구하고 학생 그 다음에 교수님들 지원 연구들인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약 한 110편이 넘는 저널 페이퍼들을 2022년까지 짓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약 15건의 국제학회를 크게 또는 작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CEO 포럼이라는 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업체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만 CEO 포럼의 그 시작이 저희 LRFC였습니다. 그리고 조엽과 협의를 해서 조엽과 LRFC가 반반의 기금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지금도 CEO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관심 있는 디카보네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부분에 대한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인데 이거는 지금도 굉장히 숙고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더 해야 될지 원래 계획은 이제 2년에 한 번씩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원래 진행이 안 됐거든요. 이걸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속 할 것인가, 내년이 조금 늦은 것 같고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은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현재까지 지난 3년, 4년 기간 동안에 그 15건 정도의 국제학회, 워크샵, 이벤트 등을 개최한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이 되는 U-Grant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쉽빌딩이나 쉽디자인에 포커싱 한다기보다는 세이프티에 포커싱 합니다. 그런데 이 세이프티에 포커싱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세이프티 그러면은 당연히 뭐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선박 우리가 한국 조선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이렇게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 세이프티라는 게 저희가 배를 설계하고 운용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이프티 이슈고 홀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파운데이션 입장에서는 로이드 레지스터 그룹의 어떤 특성상 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LRFC라는 지금 이제 선박 유탄성 센터를 그 Center Research Center for Safety of Future Ship으로 개명을 할 겁니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저희가 리서치 프로젝트는 70% 정도를 예산을 쓸 거고요. 어카데믹 이벤트나 글로벌 네트워킹이나 콜라보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에 약 한 나머지 30% 정도를 쓸 예정입니다만 하나씩 또 간단하게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크게 세 가지 쓰임에 집중을 하는데요. 하나는 알터너티브 퓨엘 관련입니다. 지금 알터너티브 퓨엘은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다. 그러면 암모니아는 톡식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보일오프 수소다. 그러면 뭐 암모니아뿐만 아니고 보일오프 그 다음에 그 탱크의 스트렝스 어세스먼트라든지 구조적인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실제 한국 조선소들이 실제 관심 있어 하고 당면하고 현재 연구하는 주제와 그냥 exactly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해상 상태에서 실제 배가 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매뉴버빌리티를 잃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리스크에 대한 문제를 예측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것은 주로 유체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심3는 세 번째 주제는 디지털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테크닉을 써서 쉽 세이프티를 예측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테크닉을 관련된 어떤 그런 기술들을 배에 적용했을 때 어떤 세이프티 이슈가 있을 수 있는지 뭐 사이버 시큐리티라든지 휴먼 팩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연구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어떻게 판정을 할 것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걸 할 것인가 리스크를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가질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들을 심1, 심2, 심3에 걸쳐서 저희 연구센터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나오는 결과물들을 공익을 위한 거니까 어떤 특정한 뭐 어떤 굉장히 스페시픽한 커스터마이즈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예를 들어서 프로시저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너럴 어떤 어세스먼트라든지 이런 거를 디벨롭하는 그런 부분도 주로 키 아웃컴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리서치 아웃컴들이 일반화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는 것이지 굉장히 스페시픽한 어떤 특정 회사나 특정 기업이나 분야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분야는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CM을 다루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산학협력을 하게 되면 각 기관이 필요로 한 거, 조선소들이 필요한 것들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그 펀더멘탈들을 기금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한 세이빙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거를 더 익스텐션해서 기업화하고 커머셜라이즈 하는 거는 기업이 또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매칭인 것 같습니다. 그랜트 피리드는 2024년 9월부터 2029년 9월까지 5년이고요. 저희가 승인이 된 예산은 4밀리언 파운드, 400만 파운드니까 현재 한화 환율로 치면 약 7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5년 동안 이제
나누어서 저희들한테 지급이 될 거고요. 기부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면 저희 서울대 내부에서 발전기금에서 산학협력단을 옮겨서 연구 과제를 도출을 하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연구 재원으로 이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센터 이름은 Foundation Research Center for Safety of Future Ship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개명에 대한 절차가 서울대 내에서 진행 중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C임에 저희가 리서치를 집중을 할 건데요. 물론 이것이 100% 끝날 때까지 요 세 가지만 계속 한다라는 것은 현재의 계획이지만 중간에 뭐 변경이 조금은 될 수 있고, 특히 디테일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이거를 다시 평가하고 다시 고민하고 다시 토론을 통해서 조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에서는 저희가 5년은 승인을 했지만 연구 과제를 보면 1년째 시작하는 7개 과제만 승인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플렉서블하고 만약에 좋은 연구 결과가 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어떤 연구 과제들을 누군가 더 좋은 제안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심각하게 고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드린 말씀대로 심1은 퓨얼 탱크의 디자인 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리스크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부 과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계획 안에서는 이 슬로싱이나 보일오프 그 다음에 스트렝스 어세스먼트라든지 그런 것이 추가될 것 같고요. 암모니아 리스크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팀인 다이나믹 스테빌리티 쪽은 결국 한국 조선소로 보면 현재 IMO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발표한 인텍 스테빌리티의 부분이죠. 그 다음에 harsh environment 부분의 그 minimum power requirement in adverse condition 하고도 관련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연구를 통해서 IMO나 클래스의 어떤 레귤레이션이나 그런 것을 더 업데이트 해주고 더 나은 그 메소돌로지를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이렇게 절차화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 스코프는 작은데 뭐 주로 미 해군하고 같이 일을 할 거라고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요. 미 해군하고는 이제 토론 중입니다. 이미 이제 시작은 돼 있고요. 그 디스커션은. Theme3는 Safety Assurance using Digital Technique인데 디지털 테크닉을 써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실제 오퍼레이션, 예를 들어서 autonomous vehicle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다소 망라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과제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으로 보면 계획은 15개 과제입니다. 그 중에 7개 과제는 1차년도에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1차년도에 시작한 과제는 일부는 전부는 2차년도까지는 현재 상태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부터 또 과제가 시작이 되고 3차년도부터 또 과제가 시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슬러싱, 그러니까 암모니아와 하이드로젠의 그 탱크의 슬러싱 문제, 보일오프 문제, 그 다음에 암모니아 엔진룸의 디스퍼션, 그러니까 톡식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스퍼션에 대한 시뮬레이션 문제, 그 다음에 structural assessment for ammonia 탱크,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수소 탱크네요. NHS가 아니고 H2 탱크인데, 그 다음에 CFD simulation.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 실험하기는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CFD를 지금 쓰는데 이 CFD 코드가 실제 어떻게 이런 어떤 alternative fuel의 문제들을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을까, 플로우들을. 그래서 이제 충남대학교 양경규 교수를 저희가 인바이트를 해서 그런 스킴들을 상용 코드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스킴을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커스터마이즈 된 것들을 시뮬레이션 커스터마이즈 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내용들을 할 거고요. 이제 3차년도부터는 온보드 카본 캡처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팀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third generation이라고 했는데 그냥 next generation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next generation in stability in waves가 있고요. stability and maneuverability in harsh environment 이게 대한 international procedure and experimental validation이 요게 SIM2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based prediction of ship stability and extreme motion responses. 그러니까 실제 머신러닝이나 뭐 유럴 테크놀로지 같은 스킴들을 써서 ship stability를 extreme한 sea 컨디션에서 그 다음에 모션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이제 서울대학교 남보 교수께 요청을 드렸고, 그 다음에 Leadership Measurement and Data Collection of Ship Navigation. 이게 재밌는 과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일본에 있는 Ship Partners라는 이제 신생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그 메인테넌스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관리를 해주고 있는 배가 한 상당히 있어요. 그리스 선주인데 아마 국적은 그러니까 영국 국적의 선사고 오너는 그리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40몇 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짓고 있는 배가 현재 이제 그 벌크선을 2개 200m가 넘는 대형의 그 벌크선을 2척을 실제로 이제 회사 소유의 배로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에 저희가 이제 약간의 미니멈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측 장치를 뭐 내비게이션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측 장치, 운동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 장치 이런 걸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리얼십 매저먼트를 2년 내지 3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제 상당 부분을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연구자들은 이 과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하는 과제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별도의 요 동영상이 아닌 이제 김정현 박사가 지금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슈파드너스의 김정현 박사가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Prophetic Digital System for Ship Operation in Waves인데 이것은 저기 서울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트윈십이라고 하나오션을 위한 게 있는데요. 그 이미 이제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문제가 있죠. 카피라이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일반화 시킨다 그러나 단순화 시킨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그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게 됐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인 예지형 선박의 오퍼레이션 디지털 트윈이에요. 이것도 지금은 이제 계획이 있는데 3차년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도 이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Seakeeping 컨트롤을 위한 메뉴 머신러닝 스킴인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Seakeeping이 harsh environment에 만약에 심각하다 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그 다음에 혹시 Seakeeping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뭐 현재 여러가지 디바이스도 있긴 합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오퍼레이션에 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선박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하면 Seakeeping을 조금 더 퍼포먼스를 좋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아마 포함을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롱텀이고요. 당장은 이제 Seakeeping의 머신러닝 스킴을 쓰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션 매저먼트를 AI 스킴을 써서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웨이브 레이더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좀 비싸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고민 이제 아이디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장 할 건 아닌데 조금 2차년도 3차년도 가면서 이제 구체화해서
저희들이 과제화할 현재 상태로 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그 NTNU하고 협업을 통해서 Autonomous Vessel의 Risk Analysis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영어 그대로 Analysis of Accident Causation 그 다음에 and Measures,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원인이나 어떤 그런 걸 사고라고 어떤 정도의 사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해석을, 새로운 기법을 연구를 하고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프로시저, 예측할 수 있는 프로시저, 예측은 좀 그렇지만 그 새로운 어떤 그 스탠다드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휴먼 팩터인데, 휴먼 팩터는 아마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하고 할 것 같아요. 그 휴먼 팩터 부분은 그 디지털 관련된 오토노머스 비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거죠. 사실 휴먼 팩터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그러니까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큰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ship operation이 fully autonomous vehicle이 되기 전까지 또는 그 이후에는 하더라도 ship을 remotely operation 한다든지 그런 것에 human factor를 어떻게 가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은 그 영국의 이제 지금 알란 터링 인스티튜트 요크 센터 for assuring autonomy, 이게 주로 이제 AI autonomous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미 회의도 했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앞으로 찾을 생각이고요. 코리안 쉽야드는 이제 당연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속하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에서는 월드 머린타임 유니버시티하고 같이 일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데, 요거는 좀 한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글로벌 유니버시티하고 리서치 센터들은 계속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코리안 쉽야드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나쁘게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조금 좀 뭐라 그러나 저희하고 연관성이 조금 떨어져요. 결국 이제 저희가 존재 이유는 조선 산업이 잘 되는 게 저희 근본적인 저희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코리안 쉽야드가 여기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벤트들을 오거나이즈 할 건데, 인터내셔널 워크숍이나 컨퍼런스를,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CEO 포럼을 계속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영 리서처들에 대한 그 capacity building을 저희가 좀 도와줄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뭐 돈이 뭐 화수분처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것이냐라는 것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특히 이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받은 것은 그 여성 공학도들을 굉장히 많이 인볼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좀 숙고 중이고요. 이거 방법을 숙고 중이고, 영 리서처들에 대한 서포트, 그 다음에 이들이 외국에 나가고 인턴을 한다든지 어떤 미팅을 그룹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서포트를 해라 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액티비티
1차 년도 과제는 말씀드린 대로 7개 과제로 시작을 하고요. 현재는 한 과제를 제외하고는 PI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Theme 2에 해당하는 이제 다이나믹 스테빌리티는 내년부터 2차년도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1차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은 Alternative Fuel Risk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한 가지 그 PI가 안 정해진 쪽은 엔진룸의 디스퍼션, 그 암모니아의 디스퍼션 문제인데요. 요거는 조인트 그룹으로 해서 동영상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아직까지 uncertainty가 좀 많은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각 PI들이 설명을 드리는 동영상을 또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들 외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나 언제든지 환영이고 그런 게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의견을 보내주시면 최대한 고민을 하고 좋은 그 산학협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고 성원을 부탁드리고 도움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